나갑니다. 하완가 수학고야. 빠밤 범이야. 수학부랑 하완가 하고 해야 돼. 앞에 거 하완계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어. 하완가도 안 했어 얘들아. 범위가 매우 느리네요. 하완가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쌤이 영리하는 거 뭐다? 수록 문헌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수록 문헌을 기억합시다. 삼국 사기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삼국 사기의 하완가가 전해지는 게 아니야. 삼국 사기에는 뭐가 수록되어서 전해진다? 하완계가 수록되어서 전해져. 37조. 사용설명서 37조. 사용설명서 37조. 집중. 시작합니다. 삼국 사기에 뭐가 전해져 내려온다고요? 설총의 하완계 기억하시고, 그 하완계를 바탕으로 창작을 한 한시입니다. 한시. 그래서 하완계는요, 꽃을 의인화시켰는데, 꽃 의인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 의인화 밑줄. 어머, 우리 태민이가 책이 없는데 어떡하지, 태민아. 쌤이 이제 복사한 거 없는, 저 뒤에도 없는데 어떡하지? 다시 밑줄 끌게. 삼국사기 설총에 밑줄 끄시고, 하완계 밑줄 끄시고요. 하완계가 뭐다? 장미랑 백동, 할매꽃을 의인화시켰어. 왕의 꽃들의 왕이 모랑까지 꽃을 의인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걸 우리는 우의적이라고도 하지. 인간 세계를 빗대고 있다. 인간 세계 빗대요. 이것까지만 좀 같이 봐줘. 태민이 좀 잠 좀 깨워줘. 인간 세계를 빗대고 왕에게 바른 도리의 정치를 하자. 바른 도리의 정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신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라? 충신의 말을 들어라. 충신의 말을 잘 들으세요 라는 간언을 날립니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하완가에도 이어져서요, 왕에게 충간을 하는 충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충성의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충간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하완가에도 이어져서 왕에게 충간을 하는 신하와 충신의 말을 겸허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이 작품에 나타납니다. 좀 장미한테 유혹을 당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작가는 하완계를 활용함으로써 왕도 정치와 충신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더라. 왕도 정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충신의 모습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세요. 사용 설명 다 없나? 자, 제왕의 바른 도리를 일깨운 설총의 업적과 그에 대한 예찬입니다. 밑줄 한번 끄고 갈게요. 제왕의 바른 도리를 일깨운 설총의 업적과 그에 대한 예찬. 여기 있다. 도리 받아줘. 나이스. 자, 그래서 왕도 정치 기억하시면서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갈래는 뭐라고 기억하셔야 된다? 한시. 자, 밑줄 끄고 갈게. 정각이 깊고 엄숙한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왕이 거처하는 궁전이요, 깊고 엄숙하대요. 위에다가 왕의 권위라고 좀 적자. 왕의 권위답게 정각이 깊고 엄숙한 분위기. 신하가 앞에 있습니다. 신하에다가 동그라미. 이 신하는 누굴까요? 임금을 위해서 하완가를 부르는 이 신하는 누굴까요? 설총입니다. 설총. 충신 설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위하여 하완가를 노래하는데, 하완가에다가 네모 박스. 그래서 1부터 2행 시작 부분이죠. 신하가 임금을 위해 하완가를 노래합니다. 그 하완가의 내용 가로로 좀 묶어볼까? 하완가 본문 내용, 하완계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로 여시지요. 하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하왕에다가 동그라미. 하완계는 시험 직전에 쌤이 할게. 지금 하면 어차피 다 까먹을 거거든. 그러니 시험 직전에 하완계랑 비교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겁니다. 하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꽃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표현하네요. 우의적 표현에다가 밑줄. 진홍색, 연자색 꽃 자그만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 화려한 장미라고 보세요. 장미꽃에다가 밑줄. 장미는 어때? 입안의 혀야. 너무 사탕 발린 말을 기분 좋게 해주거든. 간신의 상징에다가 밑줄.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를 부리니 교태가 생겨나네. 온갖 교태에다가 밑줄. 간신히 임금을 유혹합니다.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봐 염려했소.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에다가 밑줄. 임금에 대한 걱정은 곧 나라 걱정이지. 사자성어로 바꿔줘. 임금에 대한 걱정은 곧 나라에 대한 걱정. 사자성어로 바꾸면 우국지정 적고 가겠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 염려했소. 옆에다 뭐라고 잡자? 우국지정. 누가 알리요? 골짝 속에, 골짝이면 골짝 속에
머리 거연 백두홍. 백두홍에다가 동그라미. 하완계에서는 어떤 꽃이랑 대응이 되지? 할미꽃에다가 밑줄. 충신군자 되겠습니다. 간신과 충신군자.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노성 단어 뜻 좀 봐줘. 많은 경험이 쌓여서 세상에 익숙한 노성의 군자와 같은 부류가 바로 뭐다? 백두홍. 백두홍은 충신입니다.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온갖 잡초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인배. 뒤덮였다라는 것은 와 충신들의 출현을 막고 있다.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관념을 기억해야 돼. 온갖 잡초가 함께 뒤섞였다, 뒤덮였다. 충신의 출현을 막고 있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 첨가할 길이 없어. 누구를? 백두홍과 같은 충신을 첨가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하지요? 밑줄 끄자. 충신이 등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누구 때문에? 간신들 때문에. 온갖 잡초의 소인배들 때문에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일찍 구별해야 되는데 이룰지 엎을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인재 등용 아니겠습니까? 색황에다가 동그라미. 여색에 빠져서 타락을 했대.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현인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백동과 같은 군자를 청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임금님한테 충언의 말을 날립니다. 임금님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일찍 구별하셔야 됩니다. 색황 타락한 임금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색황과 대조가 되네. 현인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현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현실. 이 한마디에다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 충신이 앞에서 날렸던 충간에 미혹을 풀린 신라의 임금이 깨달았어. 임금님이 깨달았어. 계림을 풍동시켜서 계림 풍동 단어 뜻 좀 보세요. 신라의 다른 이름은 계림입니다. 풍동은 뭐라고? 감화됐다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I'm so sorry. 백성들이 스스로 쫓아서 감화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풍동. 풍동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대. 태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 다시 잘 됐어. 외우내 안에 걱정이 덜어졌네. 산과 들에서는 꽃향기가 모두어집니다. 꽃향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였네요. 난송과 두각이라고 하면 난초랑 향초가 빽빽하게 늘어섰네. 이 구절 별표 하나 쳐줘. 난송과 두각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별표 하나 치시고 인재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찍.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화왕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동과 같은 군자가 등용이 되어야 된다고 임금님께 충언을 했고 임금님도 그래 미안하다 충언을 수용을 해주시지. 그래서 나라의 태평성대와 화합을 이루고 나니 마지막 두 줄 좀 묶어줘. 마지막 두 줄 평가입니다. 평가. 두 줄 묶어서 뭐라고? 평가라고 적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의 스승이여.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보물피리 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파식적이라는 고사를 일용을 해왔네. 나라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만파식적을 불면 나라가 태평해진다라는 밑줄 끄자. 신라 설화 차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설화를 차용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 이런 부분 도치법이라는 거 말하면 좀 입 아프려나? 7번째 줄에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도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이거 도치법이라는 거 말하면 쌤 당연하지요 라고 반응해 줄 거예요. 누가 알지를 못해. 골짜기 속에 머리가 허연 백도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어떤 사람 경험이 많은 군자의 부류 충언을 날려주는 충신인 것을. 그런 걸 모르니 온갖 잡초에 뒤덮여서 충신이 출현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다. 택하니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는가. 충언을 날려주는 거지요. 3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 사왕이 전날에 다시를 통해서 가로 했잖아요. 이거 가로 어디서 닫아요? 가로 시작해서 쌤은 16행까지 가로 닫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섰네. 인재가 가득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이거 12행까지 아니에요? 13, 10회, 16 상관없을 것 같은데 12행까지 하면 되겠다. 12행까지 얘들아 3행부터 12행까지 하완계 내용하고 그 얘기에 신라의 임금이 등용을 했다라는 거에서 하완계 내용 시작해서 12행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12행이 좀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뒤에는 신라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근데 난송과 두각이 약간 꽃에다가 빗대 표현을 해서 16까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2행이 맞겠습니다. 네, 난송과 두각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이 구절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난송과 두각이 뭐다?
난초랑 향초가 빽빽한 인재들이 가득하네. 38 가겠습니다. 하원가의 창작 의도. 학교 필기에서도 10인지 16인지 한번 확인해줘. 하원가의 창작 의도는 설총의 하원계를 인용을 한 한시라고 생각하면 돼. 한시의 내용을 갖고 온 거야. 어머, 수업 시간 아무것도 안 하나 보네. 필기가 하나도 없네. 아주 작아지고. 미스터꾸는 자유로운 영혼이네. 아니. 향과 갈래 한시 딱 하나씩만 딱 필기되어 있네. 대단합니다. 중요한 것만 적어. 가볼게. 설총의 하완계는 밑줄 끄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의 이야기 설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임금에 대한 우의적 충각. 우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의 이야기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간신과 같은 입안의 혀 같은 존재를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자. 근데 하완계를 본문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 그건 시험 직전에 하자고. 어차피 지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인재를 잘 등용해야 된다. 인재 등용에다가 밑줄 충신을 잘 가려라. 그래서 그 모티프로 이 한시가 창작이 된 거야. 누구의? 이익의 하원가. 이익의 해동학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동학부에다가 밑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해동학부는 워워 할게. 하완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압축적 제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떤 꽃들이 등장해서 진홍색, 연자색 꽃이 임금님의 눈을 교란을 시키는가. 온갖 교태로 말이야.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봐 염려를 했는데 백동이 등장을 해서 충언을 날립니다. 그래서 하완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마지막 두 줄이 좀 평가 같죠. 설총 훌륭해라 라는 업적을 예찬하면서 마무리. 그래서 창작 의도는 충신의 참된 모습을 보고 아이고 밑줄 하나 꺼줘. 왕도 정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포인트 두 번째. 이걸 좀 잘 따라와야지. 네, 설총이 누구에게 간언을 날렸니? 신문왕. 신문왕에다가 밑줄. 신라의 임금 신문왕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백동은 군자 충신. 할미꽃. 난송과 두약이라고 하면 빽빽하다라는 거에서 인재들입니다. 난송과 두약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난초랑 향초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임금에 대한 걱정은 곧 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충정을 밑줄 하나 꺼놓으시고 상과 들판에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였소라는 것은 뭐다? 인재들이 제대로 등용이 됐다는 거야. 인재를 찾아 조정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물피리가 나라의 풍파를 멎어준다라는 만파식적의 고사 설화를 인용을 했다. 하완계가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하자의 평가로 마무리. 배경지식 알아보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삼국사기 수록 열전, 설총, 하완계 주요 내용에서는 하완계는 삼국사기 열전이라고 하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해 놓았거든요. 설총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에 실려진다. 밑줄 한번 꺼줘. 왕에게 바른 도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왕도 정치 꼭 좀 기억해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할미꽃이 충언을 날렸던 내용은 뭐다? 왕도 정치요. 그 주장을 의인화시킨 꽃에 빗대어서 우원이라고 하면 우익 돌려 말한다라는 뜻이지요. 완곡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오씨 이거 하나 기억해 놓을래? 고려의 가전체에다가 밑줄.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가전체 문학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선의 의체 소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이거는 배경지식으로는 충분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한 번은 살펴보고 가야 되겠어요.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에 어린 시절부터 뛰어났고요. 설총이 신문왕에게 우화를 들려줬는데 그 내용이 뭐다? 하완계야. 시험 직전에 살피자. 이거는 신문왕이 설총에게 이야기를 정했더니 나라 정치를 어찌해야 될고 그러니 설총이 꽃 이야기를 들려줘. 모란꽃 장미의 아첨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백동이 찾아와서 충언을 하지요. 그래서 모란이 아이고 잘못했다라는 깨달음을 얻지. 그래서 신문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역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구나라는 것으로 충언을 아끼지 말고 해주소라고 반성과 다짐을 합니다. 설총에 관해서 후대에 전하는 말은 뭐다? 훌륭해라 라고 칭찬하면서 마무리. 하완계의 구도 좀 봐줘. 장미는 간신이야. 엄청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서 젊고 아름다운 외모로 모란꽃을 유혹합니다. 하왕을 유혹합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깨끗한 이슬만 먹으면서 자라왔다라고 자랑을 하지요. 하지만 백동은 어때? 초라해. 늙고 추한 외모에 서울 밖의 한길 옆에서 거주를 했던 거야. 장미의 아첨과 유혹 그리고 백동의 충언. 그래서 하왕은 깨달았다. 너무 장미에게로 끌리는데 내 마음을 접고 누구의 말을 듣자? 백동의 말을 듣자.
그래서 하완계의 특징,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야. 꽃을 인화시킨 세태에 대한 풍자, 인간 세상 풍자에다가 밑줄. 의적인 기법입니다. 꽃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려 말하기. 그리고 고사를 인용을 했다. 네, 만파식적 설화 마지막에 또 제시됐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나올 것 같아. 하완가는 나올 것 같아요. 한시 내용 인용해서 하완가는 나올 것 같으니 바로 문제풀이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쌤이 수능 특강 안 했다고 자료집 안 들고 간 사람들도 있지. 여기 좀 몇 건 더 있거든. 자기 안 들고 간 거 책 찾아가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케이. 그날이 오면 가보자. 현대시로 그날이 오면 시문 갈게. 감상 포인트 가자. 그날이 언제다. 그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광복 적어줘. 74쪽. 수능 사용 설명서 74쪽. 우리 범준이는 거기다가 할 거야. 프린트에다가 적을 거야. 거기다 하고 싶으면 이제 사용 설명서에다 해도 되고 있으면 거기다 하면 돼. 그날이 오면에서 그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광복이라고 적어줘. 광복. 시문 하면 작가 문제 한 문제 내시거든요. 김진석 쌤 작가 설명해 주는 거 있지. 쌤이 한 장으로 만들어 줄게. 시험 직전에 무슨 작가 대표 작품 그리고 적어주신 그 출신지 있지. 그렇게 해서 거기 시를 이렇게 내시면 시험지에 얘를 갖다 이제 지우거든. 여기를 지우고 작품 이름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인은 하고 단답형으로 한 문제 늘 내시거든요. 그래서 작품이랑 작가랑 연결시키고 적어주시는 대표 작품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시문은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소설가의 대표 작품 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쌤이 그거를 한 장짜리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시험 범위에 누구 하면 그 시인 하면 뭐 무슨 작품 대표자 이렇게 연결시킬 테니까 그 한 장 들고 다녀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된대. 틀리면 진짜 어떻게 하기로 하지? 김진석 쌤이? 김진석 쌤 무조건 내시거든요. 지역도 알려줘도 지역도 외웠대. 출신만 적어줍니다. 그냥 그 사람 양력과 관련된 거에서 한 2줄 적어주고 그 작품 및 이게 시험지에 있으면 그 작품 칸을 뚫어 놓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인. 소설도 내십니다. 작가 이름 뭐 이렇게도 내는데 지금은 현대시가 다 범위잖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다 적어 놓으세요. 알았죠? 필기 다 되어 있죠? 다 잘 해놓으시고 쌤이 마지막에 한 장으로 정리해 줄게. 알았죠? 그걸로 네. 연도도 나와요. 연도 같은 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서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문이 그날이 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지훈, 산상의 노래, 여러분 이육사, 항운 지금 여러분 하는 작품의 시인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 작품 하나랑. 오케이? 시의 특징 같은 건 안 나오죠. 시의 특징은 학파를 가르쳐 주시면 나옵니다.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합쳐서 청록파. 그들의 시집, 문집, 청록집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주시는 배경 지식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한 장짜리로 만들면 그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냥 하면 되지. 저항신 알려주신 거는 이육사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겠죠? 윤동주, 이육사, 이상화 이런 거. 저항신 이름 3개 적어라 하면 윤동주, 이육사 하는데 생각 안 나. 시문 이런 거 적으면 이제 틀리고. 불사조 할 때 정지용 유리창. 정지용 유리창 자식을 잃은 슬픔 그거 뭐 할 때 하셨다고? 그 불사조 하는 그런 불사조? 불사조가 어디 있지? 정지용 뒤에 하는 거에서 시에 오케이 그럼 가보자. 정지용 향수 막 이렇게 하면 정지용 유리창 이런 거 대표 작품 하겠지. 오케이 가보자. 집중. 그날은 뭐다? 광고. 그럼 시문은 뭘 기억할 거야? 농촌소설, 계몽소설, 상록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상록수는 계몽소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계몽소설, 상록수를 창작했다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미니미니의 뒤통수를 한번 갈겨줘. 아니다. 소중한 미니니까 목을 만져줘. 차가운 손으로. 이 작품은 밑줄 긋자. 민족의 자유와 독립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강복 전이야 후야? 강복 전이야 후야? 강복 전이야. 아직까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에 자유독립에 대한 열망을 너무 강렬하게 표현했어. 강렬하게가 밑줄 너무 과장이지. 너무 쉬워. 중3 수준이야.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연의 8행에다가 밑줄 MBTI J네. 이렇게 계산적이다니. 시행 배열의 규칙성이지. 각 연이 무조건 8행. 광복이 도래한 후 느끼게 되는 하자의 기쁨, 민족의 환희, 더불어서 집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박아라. 기쁜 소식을 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기쁜 소식에다가 밑줄
근데 칼로 있잖아. 자신의 가죽을 다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둘러매고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는 것은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죽음도 기꺼이 맞이하겠다라는 밑줄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다가 밑줄 과장, 가정 이런 표현 기법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본문으로 갑시다. 너무 쉬워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한강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지역의 아이덴티티지? 삼각산과 한강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서울 적어놔. 서울, 한양. 서울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용된 표현 기법은 대유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기쁨인가요? 서울의 한이인 거야.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춤을 추는 의인법에 한강물이 뒤집혀서 용솟음 치는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가정이죠. 가정. if.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뭐 시적 표현 당연한 거고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봐봐. 종로의 인경이잖아. 메이저야. 서울 보신각종. 머리로 들이받아서 울리울이다. 두개골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 않아. 그만큼 기뻐. 똑같은 구조로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쫙쫙쫙 벗겨서 감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뭐겠니?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우렁찬 그 소리 밑에다가 청각적 이미지 밑줄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죽음을 연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제 해결키 가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가정법, 반복법에다가 밑줄 그리고 삼각산이나 한강물과 같은 구체적 지명, 종로의 인경도 추가시켜줘. 삼각산, 한강물, 그리고 종로. 하자가 언급하는 상황들이 진짜 딱 서울에서의 강복의 기쁨인 거야. 괜찮지? 문제 해결기 3번으로 갈게.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거꾸로져도 눈을 감는다. 하자의 내면을 죽음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랑 연결시켜서 그만큼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강렬한 염원 기억해 주시고 너무 쉽습니다. 넘어가서 시문의 상록수 기억해 주시면서 75페이지 바로 표현상의 특징. 한강물이나 삼각산을 의법, 반복, 과장, 그리고 가정, 자기 희생에다가 밑줄. 너무 좋아서 내가 희생돼도 된다는 거야. 자기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소를 나타낸다. 삼각산이랑 한강물이랑 종로까지 구체적인 표현들은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높여주네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 언제다? 광복. 그날이 오면 와주기만 한다면 우렁찬 그 소리로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미래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하자의 시간 한마디로 광복. 그날이 오면의 시상 전개는 전체 2연 한 연마다 8행씩 광복이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염원을 한다. 2연에서는 어때? 광복이 찾아온 그날은 감격이야. 기뻐서 죽는데 무슨 한이 남겠대. 광복에 대한 하자의 강렬한 신념과 열망을 기억해 주시고 농촌 계몽소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상록수. 시문하면 뭘 기억하자? 농촌 계몽소설 상록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대. 답이 시문이 창작을 한 이 작가가 지금 이 시 기억 처리해서 이 작가가 창작한 농촌 계몽소설은?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적으셔야 됩니까? 상록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미련 버릴게요. 필기 반영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76페이지 갑니다. 조지훈, 박두진, 강봉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자? 청록타 시인. 그리고 조지훈 시인의 대표 작품은 딱 하나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 뭐지? 불교적인 색깔로 인간의 하를 노래한 승무 적어주셨습니까? 승무. 수업시간에 적혀져 있는 작품 이름 승무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적어주셨어요? 조지훈, 승무. 조지훈의 대표 작품은 승무. 딴 거 적어주신 거 있습니까? 아 역시 우리 미스터 구 굉장히 깔끔하니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네요. 네? 저 열심히 했는데. 청록파. 박모걸, 박두진. 박모걸 했는데 박무걸 적은 선배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모걸입니다. 모걸. 제발 이런 거 들려오지 마세요. 계속 할게요. 이 작품은 1945년에 발표된 것으로 45년 발표에다가 밑줄. 그럼 강복 전후 제일 중요해. 강복 후야. 박두진의 해도 강복 후야. 박두진의 해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둘 다 뭐를 얘기하지? 자주독립. 외세의 침입이 아닌 외세의 관여가 아닌 진정한 화합, 공존, 자주독립 이거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에서의 키워드는 뭐다? 화합, 공존, 자주독립. 제목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합, 공존, 자주독립. 그게 어디에 드러났는지 연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강복의 감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직설적으로 표현에다가 밑줄 위에다 뭐라고 적지? 그날이 오면. 이런 것들이 그날이 오면이라면 이 시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비교적 절제된 어조 밑줄 끄자. 비교적 절제된 어조에다가 밑줄 강복을 맞이한 데에 대한 감격의 정서에다가 밑줄 있어. 감격을 느껴. 근데 말이야 앞으로의 미래에 과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지사적 면모가 드러나. 지사가 뭐지? 이육사 시인할 때 있잖아. 지사가 뭐지? 뜻지자의 선비사. 뜻이 있는 지식인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몇 년에서? 마지막 년에서. 역사적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 밑줄 한번 꺼줘. 역사적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광복 후 혼란기라고 좀 적자. 민족의 앞날이 시대적 과제야.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인의 지사적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럼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플러스. 과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과거 마이너스 현재 플러스 미래 플러스 지향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기쁨 느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제 소망. 자주 독립하자. 화합과 공존으로. 이념으로 분리되면 안 돼. 화합하고 공존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높으디 높은. 뒤에다가 한번 방정 꽁 찍어줄까? 이런 게 곰의 역할이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 산마루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산 정상에 시작하자는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 낡은 고목. 낡은 고목에다가 동그라미.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거든. 그 나무에 못을 밝힌 완전 예수 그리스도네.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이 기대어서 나 홀로 말이야. 홀로에다 방정 꽁꽁. 긴 밤에다가 밑줄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있지 산 정상에서 낡은 나무에 못을 박힌 듯이 그렇게 긴 밤을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대. 무언 밑에다가 뭐라고? 광복. 강복을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던 거야. 시대적인 우국지정의 마음으로. 1년 광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했던 지사다. 이연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영탄 감탄사. 이 아침 밤이랑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 시간적 대조 한번 하살표 날려주시면 안 될까요? 밤이랑 긴 밤까지 아침. 시간의 흐름이네. 시간이 흘러서 상황도 변화됐으려나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으르니 울려오는 종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댕댕댕 강복이 이루어졌다. 밑줄 끄고 갈까? 강구하던 날이 도래했습니다. 종로의 인경이 울리고 있습니다.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의 현실을 고민했던 시들이 핏줄의 구비구비로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지. 싸늘한 가슴 한복판까지 그렇게 울려주는 광복의 종소리 댕댕댕. 그래서 이 아침은 어떤 시간? 광복인 거야. 긴 밤은 일제강점기, 아침은 뭐라고? 광복이야. 3년으로 가자. 이제 말이야. 칠흑 같은 눈을 떠도 긴 밤에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왔잖아. 눈을 감아도 눈 감아도에다가 밑줄 꽃다운 하늘에다가 밑줄 광복의 기쁨입니다. 눈을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펼쳐지네. 칠흑 같던 밤이 갔구나. 눈을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늘. 밑에다 플러스. 현재 플러스. 현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던에다가 방정 꽁 떨던 과거에 떨던. 그럼 어둠은 어떤 시간?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다가 밑줄.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 날개를 떨던 샛별들아 나의 품으로 오너라 숨으라. 이제 뭐가 됐으니까? 광복이 이루어졌으니까 감격과 기쁨. 내 영혼의 촛불로 니네들을 따수히 안아줄게. 괜찮지? 3년은 광복이야.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 떠오르는 햇살에다가 플러스 표시 좀 해줄래? 광복의 긍정적인 이미지. 10월 상달입니다. 10월 상달에다가 동그라미. 가장 우리 음력의 날 중에서 길하다라고 보는 제일 좋은 달이에요. 10월 상달. 10월을 예스럽게 상달이라고 이르는 것은 핵복식을 신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달. 한마디로 햇살이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라는 것은 좋고도 좋고도 너무도 좋구나. 길하고도 길하고도 너무도 길하구나. 우리 준민이 어디 갔지? 준민이를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10월 상달에 꿈과 같구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광복이 너무 길하고도 길하구나.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아할 때만은 아니야. 감격에 기쁨에 빠져서 지금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뭣도 모르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았습니다. 메마른 입술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마이너스 피가 돌아에다가 플러스 삶의 의욕과 생기가 생겼네. 삶의 의욕과 생김에다가 밑줄. 여러분이 고통의 시험 기간을 끝내고 난 후에 피가 도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싶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었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해서 절필을 했던 그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가락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가락을 더듬노니 밑에다 하는 청각적 이미지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즐거이 노래. 사슴과 토끼 이 구절 너무 중요해요. 물결 표시 좀 갈까?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에다가 물결 표시 쫙. 한 포기 향기로운 에다가 플러스 쌀이순. 한마디로 사슴과 토끼를 유혹하는 개인적인 것들은 좀 사양하라는 거야. 뭐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공존하고 화합해라. 자기의 개인적인 영위만을 취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좀 평화롭게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슴과 토끼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포기의 향기로운 쌀이순 같은 것만 먹지 말고 그걸 오히려 사양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공동체 의식이라고 좀 적어줘.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이라고 좀 적어줘. 공존과 화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공존과 화합이 어디 드러나는지 주목해달라고 했지. 새들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 같이. 박두진의 해에서도요. 칡범이랑 사슴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이랑 사슴이 한자리에 워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거든요. 화합과 공존이 드러나는 몇 년이니? 6년 기억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청각적인 이미지. 사슴과 토끼야 한 폭의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명령적인 어미 기억해 주셔야죠. 표현상의 특징 시험에 나옵니다. 마지막이요. 수미상관.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다가 네오박스. 이때의 산 정상은 이제 어때? 시대적 과제를 강구하고 있어. 1년에서의 산마루에서는 뭐지? 광복을 강구하고 있었어. 마지막 7년에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는 뭐를? 미래. 우리 지금 앞으로에서의 광복 후 혼란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민족의 과제. 광복 후야. 이때의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맑은 바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옷자락을 쫙 흩날리고 있는 이 그 선비의 모습. 내 홀로 서서 내 홀로에다가 밑줄 지사적 면모라고 좀 적어줘.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는 것은 진정한 광복이라고 좀 적어놓을래. 진정한 자주독립이라고 좀 적고 갈까. 진정한 자주독립.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해서 앞날을 고민을 하는 거야. 소련과 미국의 외세의 관여가 없는 진정한 자주독립을 노래한다. 문제 해결키 가겠습니다.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는 것은 밑줄 한번 끊고 가자. 강복을 맞이한 기쁨 있습니다. 그리고 강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 진정한 자주독립, 그것에 대한 염원, 고민, 지사적 태도. 포인트 1번. 수미상관의 1년의 반복과 변주는 말하면 입 아프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하자의 태도는 어땠다? 와, 과거는 이랬어. 낡은 고목에 못이 박혔대. 무엇을 강구를 하면서 울었대. 부정적인 상황, 힘든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지금의 여러분의 시기.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고 있다. 시험 끝.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필기가 안 되어 있네. 향기로운 쌀이수는 후각적인 이미지가 맞지. 근데 공동체 의식 필기 어디 있을까? 공동체 의식. 계속 갑니다. 19의 의미. 긴 밤에다가는 마이너스, 아침에다가는 플러스, 어둠의 마이너스, 환히 트이는 이마 플러스지. 대조적 의미의 시어에다가 밑줄. 화자가 과거는 마이너스인데 현재는 플러스, 미래도 플러스를 염어. 종소리의 청각적 이미지, 피리의 가락과 노래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향긋한 쌀이수는 후각적 이미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는 광복이 도래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환상의 노래의 구성 갈게요. 1년에서는 광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렇지? 간구하면서 울고 있었어. 2년에서는 아침을 맞이했다. 3년에서의 기쁨. 4, 5년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 6년에서는 생명력을 회복해는 메마른 입술에 생기가 돕니다.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모색하자.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족의 앞날을 염려를 하고 밑줄 한번 끊고 갈까?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지사적 태도에다가 밑줄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시인 이름 좀 하나 체크하고 갈게. 조지훈의 시세계랑 산상의 노래에서의 의미. 시인은 어때? 밑줄 긋자.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 불교적 색채에다가 밑줄 한번 첫 줄 쭉 꺼줘. 민족의 고유한 미의식,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불교적 색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여러분은 그래서 쌤은 승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이름 적어주신 거에 박모걸, 박두진, 동그라미, 청록집에다가 밑줄 박모걸입니다. 됐어. 넘어갈게. 이육사의 항원에다가 별표 3개.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항원에다가 별표 3개. 항원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지. 하강적 이미지로 세락이지. 근데 이 시에서는 마이너스일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골방이라는 공간과 항원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항원하고 헤어지기로 해요. 이 작품은 화자가 골방에다 네온박스 딱 치고 맞아들이고 있는 황혼이야. 황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의인화에다가 밑줄 황혼아 청각적인 대상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관심이 너무 중요하네. 외부 세계로 확장에다가 밑줄 그 과정이 제시되고 있어.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존재. 밑줄 꺼져. 소외된 존재에다가 밑줄 열거법이라고 좀 적어줘. 소외된 존재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싶어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에다가 밑줄 비유,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연민의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토용 의지야. 그래서 여는 저항적인 시색과라니까는 좀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절적, 교목 이런 시에서는 어때? 정말 저항적이고 의지적이고 미래를 지향을 하는 이 이육사 시인의 강렬한 남성적인 어조를 봤잖아. 그지? 근데 그 강렬한 남성적인 어조와는 다른 이 시는 좀 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소외된 존재, 외로운 존재에 대한 애정, 포용 이런 키워드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소외된 존재들, 그 대상들에게 느끼는 연민과 애정. 가볼게. 이육사 시인 이원록 적어주셨습니까? 본명 이원록 적어주셨나요? 아 필기 안 되어 있네. 안 하셨네? 맞지? 이원록이라고 본명 안 적어주셨으면 안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정, 광야 이런 작품들 좀 적어주셨죠? 남성적인 저항시. 그래서 저항시 3명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겠니?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대표적으로 3명. 윤동주, 이육사, 이상화. 오케이.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안 나온다고? 아니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말. 이상화 시인 얘기 안 하셨나요? 진짜?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상화,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언급 안 하셨나요? 했니? 그러면 좀 기억은 해놓을까?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의 대표적인 저항시는 윤동주는 잘 알잖아 여러분이. 그지?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이 작품이랑 시인 연결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근데 혹시나 더 적어주시는 게 있다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바로 본문 갑니다. 골방에다가 네모박스. 골방은 어떤 공간이지? 단절. 자기 혼자만에 있는 외부와 차단. 외부와 차단에다가 밑줄 그시고 단절에다가 밑줄. 근데 그 골방에 이게 주목해야지. 하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소수로. 커튼을 걷고에다가 밑줄. 개방이야. 폐쇄되고 차단됐던 공간이 단절됐던 공간이 확장으로 열었어. 커튼을 열었어. 그래서 어때? 외부 세계로의 확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단절됐다, 차단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간에 커튼을 걷고 문을 열었어요. 정성된 마음으로 말이야. 항원을 맞이합니다. 항원에다가 플러스의 대상이니까 맞이해야지. 어떤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래서 하자는 생각해. 커튼을 걷고 외부 세계를 바라보면 바다의 흰 갈매기, 색채 이미지 나왔네. 이런 거 표현상의 특징, 수능 특강 문제였지? 흰 갈매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같이 밑에다가는 지규, 인간도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밑에다가는 서리, 인간 역시 고독한 존재다. 인간의 고독을 생각해봐봐. 항원아에다가 동그라미, 의인화된 청자, 대상에게 말을 건넵니다.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의문형의 형식과 명령형 어미 많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데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 달래.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보고 싶거든. 뜨거운 입술에다가 하트 표시하시고요. 애정. 뜨거운 입술로 항훈한테 부드러운 손을 하고 싶대. 보련다. 현재형 어미 많이 사용하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 쫙 나열될 거야.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입술에다가도 하트, 애정, 연민의 마음으로. 저 12성자에 반짝이고 있는 별들 있지? 뽀뽀의 대상이야. 종소리 있지? 청각적 이미지. 점은 살림 속의 그윽한 수녀님들. 소외된 대상들에게 무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로운 존재들에게 무한 애정을.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죄수들. 의지가지가 없는,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없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심장이 떨고 있을까라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에 떨고 있을까? 소외된 존재들에게 내 사랑의 애정을 보내고 싶다. 고비 사막을 계속 3, 4연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이야. 항온의 쇠락하는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이 세상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항온 속에 소통하고 싶다는 거야. 골방에 커튼을 걷고 외부 세계로 확장을 하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탄 행상대에게나 행상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구 저편의 존재들까지도 애정을 퍼붓고 싶어. 아프리카 녹음 속에 활 쏘고 있는 토인들, 제국주의에 희생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토인들에게도 사랑을 퍼붓고 싶어. 항온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줘. 입술을 닿게 하고 싶다.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 다 외로운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내 5월에 골방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하자가 처해진 공간 골방. 아늑하대. 그러면 아늑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커튼을 열었으니까. 항온아,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누가? 항온이 내 커튼을 걷게 만드는 존재야. 밑줄이자.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에다가 밑줄. 내일 항온이 찾아오잖아. 그럼 항온의 품에 기대어서 그 품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내 뜨거운 입술을 보내고 싶은 거야. 아마미. 깊숙하고 고요하게에다가 밑줄.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시냇물 소리 밑에 나가는 청각.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는 거야. 밑줄이다. 아쉬움에다가 밑줄. 사라지는 항온이 아쉽고 내일 또 다시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다가 밑줄. 다 왔어. 문제 해결키 갈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고 하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소리, 시냇물 소리, 청각적 이미지.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 그에 대한 하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 식구의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서 밑줄 한번 꺼줄까?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다가 밑줄. 그래,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모든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에게 무한 애정의 연민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그 연민의 키워드가 성의 꽃이랑도 통하는 거잖아요. 자, 5분입니다. 집중. 골방의 의미 플러스, 오연도 플러스. 왜? 커튼을 열었으니까. 밑줄 끄자. 차단된 폐쇄에다가 밑줄 끄시고 1년에서는. 그래서 화자가 1년에서 고독했어. 고뇌와 변밀이었지만 커튼을 걷고 항온을 맞이하면서 소외된 존재들에게 무한 애정을 보내. 그래서 오연의 골방은 어떤 공간으로 변화가 된다? 아늑한 공간이야. 아늑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사라지면 너무 아쉬워. 밑줄 끄자. 아쉬움에다가 밑줄. 하자가 애정의 입술을 보내고 싶은 존재들은요. 12성자에 반짝이고 있는 별들. 얼마나 밤하늘의 별들 외로울까. 산림 속의 수녀님, 그리고 시멘트 장판 위의 수인들, 사막을 걷고 있는 행상대, 아프리카 녹음 속에 화를 쏘고 있는 아프리카 토인들. 표현상의 특징.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네요. 명령과 의문을 기억하시고 소의 연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대상을 구체화. 그래서 안동 출신이라는 거 얘기하셨으면 기억하고 이원록 기억하면서 시 작품에서는 요거 하나만 밑줄 긋고 하자. 청포도, 교모, 파초, 광야, 그 다음에 절정 이런 거 우리는 배웠어. 그치? 그러면 성했고 그 정지용 시인의 출신은 옥천 이런 것들 적어주신 거 있으면 기억을 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꽃씨까지는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교과서도 봐봐. 이제 범위가 우리가 좀 잊혀졌거든. 목요일날 1년 골방은 다 읽었어요. 응? 1년에 골방